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의 검은 반점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저승꽃이라고 불리는 그 완고한 검버섯들이 하루하루 짙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이 든 내 모습이 싫어지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서실 때마다 그 짙은 반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죠? 외출할 때마다 긴 소매 옷을 찾게 되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시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싼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아오시지만 정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47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정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병원에서 피부과 전공의와 전임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용기를 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께 권해드린 비싼 레이저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몇 년 전 어머니의 70세 생신 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피부과 의사라서 어머니 피부가 저렇게 고우시구나. 레이저를 얼마나 많이 해드리셨어? 네,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평생 병원 레이저 한 번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그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검버섯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손등도, 목덜미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맑고 투명했어요. 친척분들이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환자분들을 안내했는지 말이에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드는 치료를 권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가 70년간 꾸준히 실천해오신 더 효과적인 천연 방법들은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라는 권위에 기대어 값비싼 치료만을 제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레이저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천연 방법들을 반드시 알려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동료 의사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했어요. 예, 김 선생, 왜 굳이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느냐 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환자분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며 처음으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린 82세 박 어르신은 25년 된 검버섯이 단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정말 많았거든요.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레이저로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77세 김 할머니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손주 결혼식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 볼에 동전만 한 검버섯이 있어서 늘 가려서 다니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달간 꾸준히 하신 결과 결혼식 당일에는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있을 만큼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선생님 덕분에 손주 결혼식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은 분들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게 검버섯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검버섯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은 나이와 상관없이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생겼다고 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검버섯의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증입니다. 의학용어라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하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다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긴 두꺼운 딱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상처가 생겼을 때 딱지가 않는 것처럼
피부가 자외선이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한 결과예요. 검버섯과 기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선생님, 저 기미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검버섯을 가리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검버섯은 만져보면 약간 도드라진 느낌이 있어요.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면 각질처럼 일어나기도 해요. 색깔은 주로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살알만 한 것부터 동전만 한 것까지 있어요. 반면 기미는 완전히 평평해요. 만져봐도 다른 피부와 차이가 없죠. 색깔은 주로 갈색이나 회색빛을 띠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어요. 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임신이나 폐경기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예방도 치료도 훨씬 쉬워져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젊었을 때 자외선 차단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농사일이나 야외활동을 하시면서 받은 자외선 손상이 지금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DNA를 손상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게 합니다. 흥미로운 건 자외선 손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 30대에 받은 자외선 손상이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검버섯이 많이 생겼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 건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 속 수분과 기름기가 줄어들어요. 피부의 수분량은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때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건조한 부위에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손등이나 얼굴, 목덜미처럼 평소에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검버섯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간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소화가 잘 안 되고 간이 약한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이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피부로 배출되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술을 많이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또는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검버섯이 갑자기 많이 생기셨다면 간 기능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못해요. 이때 색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손발이 차갑고 쉽게 붓는 경우가 많아요. 또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탄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검버섯 치료와 함께 혈액순환 개선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입니다. 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여러분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또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도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특히 흡연은 정말 피부에 치명적이에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피부를 자세히 보면 비흡연자에 비해 검버섯이나 기미가 훨씬 많고 짙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없애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방법들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에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놀라운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검버섯 치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레이저 한 번에 20만 원, 피부과 전문 화장품에 몇십만 원, 연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치료를 권해드리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합쳐도 몇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집에 이미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진들이 이런 천연 방법들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환자분들의 진짜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한국 건강 비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천연 비타민C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약하게 만들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꿀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왜 레몬과 꿀의 조합이 특별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구연산이라는 천연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해요. 마치 값비싼 화학 필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꿀은 정말 놀라운 천연 재료예요. 꿀에는 200여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항균, 항염, 보습 효과가 뛰어나요. 또한 꿀의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죠. 옛날부터 클레오파트라가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꿀의 미용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몬을 선택하는 것부터 중요해요. 가능하면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시고 껍질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레몬 반 개를 짜서 즙만 받으세요. 이때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여기에 진짜 꿀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꿀을 고르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해보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무료디나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이 많거든요. 진짜 토종 꿀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진짜 꿀은 묵지 않고 적당히 걸쭉해야 해요.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작은술을 조금씩 넣으면서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너무 되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한 농도는 숟가락으로 떴을 때 뚝뚝 떨어지지 않고 끈적하게 붙어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만든 레몬 꿀팩을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만 닦은 다음에 검버섯 부위에 동전 두께만큼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너무 얇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흘러내릴 수 있어요. 적당한 두께로 발라주시되 눈 주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찬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좋지 않고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레몬팩은 반드시 저녁에, 그것도 잠자기 직전에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를 광감민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광감민성 반응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 같은 감귤류에는 소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에 강한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레몬 팩을 하고 다음날 햇빛을 받아서 더 심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 팩을 하신 다음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9세 최어르신께서는 정말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30년간 볼에 있는 큰 검버섯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동전만 한 크기의 검버섯이 볼 한복판에 있어서 늘 그 부위를 가리고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예,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첫 번째 주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두 번째 주에는 검버섯 주변의 피부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검버섯의 색깔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석 달이 지난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30년 된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져서 화장 없이도 당당히 외출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졌다고 신기해해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녹두팩입니다. 혹시 효과 좋은 화장품만 찾아서 백화점이나 온라인에서 비싼 제품에만 의존하셨나요?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 재료들의 놀라운 효과는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녹두는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사포닌은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피부 깊숙이 박혀있는 노폐물을 빼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녹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녹두의 해독 효과는 정말 뛰어나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식에 독이 있을 때 녹두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해독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해독 효과가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녹두팩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녹두가루를 준비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녹두가루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녹두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녹두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거르면 고운 녹두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녹두가루 3큰술에 플레인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는 꼭 플레인으로 하시고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설탕 성분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우유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좋아요. 여기에 꿀 1큰술을 넣고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이때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금속 숟가락은 녹두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세안한 후 녹두팩을 검버섯 부위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세요. 눈 주위는 피부가 얇고 민감하니까 피해서 발라주시고요. 입술 주변도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팩이 적당히 말라서 제거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녹두팩을 씻어낼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씻어내세요. 그러면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91세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70년간 꾸준히 녹두팩을 해오셨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좋은 화장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아까운 먹을 걸 얼굴에 바른다, 예고 뭐라 하셨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꿋꿋이 계속 하셨고 몇 년 후 같은 나이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피부가 훨씬 깨끗하고 젊어 보이자 외할아버지도 인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91세의 나이에 정말 놀랄 만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들보다도 피부가 좋으세요. 이게 바로 지혜와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놀라운 비법은 바나나 껍질이에요. 버리는 것이 보물이었다니 이건 정말 몰랐으시죠? 대부분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잖아요. 하지만 바나나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껍질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살리실산은 저희 병원에서도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성분과 똑같은 거예요. BHA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모공 깊숙이 들어가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색소 침착을 개선시켜줘요. 펙틴 성분은 천연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바나나 껍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 흰 부분이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부위예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나나 껍질 안쪽을 대고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할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어루만지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에서 나오는 미끈미끈한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귀찮으시거나 손이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나나 껍질을 검버섯 부위에 그냥 올려두고 의료용 테이프나 밴드로 고정해 두세요. 그리고 15분 후에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손등이나 팔에 있는 검버섯에 효과적이에요. 바나나 껍질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살리실산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도와줘요. 이 과정에서 검버섯의 두꺼워진 각질층도 함께 제거되는 거죠. 비타민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건강한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83세 김 어르신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손등과 팔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니셨거든요. 특히 오른손 등에 있는 검버섯이 워낙 크고 짙어서 정말 신경 쓰이셨대요. 처음에는 내 바나나 껍질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과학적 근거를 듣고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죠. 매일 저녁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로 15분씩 마사지를 하셨대요. 첫 번째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두 번째 주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세 번째 주에는 검버섯 주변의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5주가 지난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렇게 짙고 큰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거든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제 반팔도 입을 수 있겠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이 깨끗해졌다고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곧 이해하실 겁니다만 지금까지의 방법들도 훌륭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아직 남아있어요.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특별해요. 이 치료법의 핵심은 두 성분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있어요. 각각으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줘요. 사과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학 연구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바가 있죠. 아세트산은 pH를 조절해서 피부의 산성 방어막을 강화시켜주기도 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색소 침착을 개선시킵니다.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도 풍부해서 미백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의학적으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두 성분의 상호작용이에요. 사과식초가 라이코펜의 피부 흡수율을 300%나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토마토 성분이 아세트산의 자극성을 완화시켜 안전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완벽한 조합을 선물해준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유기농 사과식초 2와 토마토즙 1의 비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토마토를 준비하세요.
방울토마토든 일반 토마토든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완숙된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완숙된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거든요. 토마토의 껍질을 깔끔하게 제거한 후 순수 과즙만 짜내세요. 토마토 껍질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의 십자로 칼집을 낸 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넣었다가 찬물에 바로 담그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그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걸으면 순수한 토마토즙을 얻을 수 있어요. 유리그릇에 토마토즙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사과식초를 2배로 천천히 부으면서 잘 섞어주세요. 이때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식초를 먼저 넣으면 거품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토마토즙을 먼저 넣으세요. 잘 섞은 후에는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성분들이 완전히 어우러져요. 이 시간 동안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더욱 효과적인 팩이 완성되는 거예요. 혹시 너무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시면 증류수를 조금 추가해서 농도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조금 발라서 15분 정도 기다려보시고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화장솜에 팩을 듬뿍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눌러서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괜찮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 최대 10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이상은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산 성분이 너무 오래 피부에 머물면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팩을 마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촉촉하게 해주세요. 찬물은 모공을 너무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매일 사용은 피부에 부담을 주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피부도 휴식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누군가 좋다고 해서 레몬 원액이나 베이킹소다, 특히 식초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피부에 화학화상을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까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그런 화상으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농도와 사용법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알려드린 비율과 방법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이 토마토 식초팩은 천연 재료로 안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실제로 81세 박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마에 있는 큰 검버섯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젊었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햇빛에 오래 노출된 결과였죠. 이마 한복판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검버섯이 있어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머리를 감으실 때도 그 부위만 피해서 감으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 된 검버섯이 없어질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현하셨죠.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과학적 근거와 다른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를 듣고 시도해보시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죠. 두 번째 주부터 검버섯 주변의 각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세 번째 주에는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렇게 짙었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거든요. 2달 후에는 화장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석 달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제 모자 없이도 당당히 다닐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바셀린의 놀라운 효과를 알고 계시나요? 바셀린은 정제된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이지만 피부에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
100% 밀폐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 손실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팩을 하신 다음에 씻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초 화장품으로 정돈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바셀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 온도로 녹여 살살 눌러주듯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금만 발라주시면 돼요. 바셀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피부과 의사들도 아토피나 건성, 습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보습제가 바로 바셀린이거든요. 값도 저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 효과는 뛰어나죠. 중요한 건 보습제는 세안 후 3분 이내에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3분 룰이라고 하는데 세안 직후에는 피부 표면에 수분이 남아있어서 보습제의 흡수율이 2배나 높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셀린과 천연팩을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신 86세 이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볼과 이마에 25년 된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으셨어요. 특히 오른쪽 볼에 있는 검버섯이 워낙 크고 짙어서 늘 그쪽으로는 사진을 찍지 않으셨대요.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검버섯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뭘 하셨길래 갑자기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86세인데도 65세 정도로 보인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팩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를 뭐 하러 바르나?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외선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에 계속 손상을 입혀요. 특히 하루 15분만 받아도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으셔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더 빠르게 색이 진해져요.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멜라닌 세포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라서 조금만 자외선을 받아도 색이 더 짙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셔야 해요. SPF 5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세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이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둘 다 중요해요.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자외선 B는 표면에서 화상을 일으켜요.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발라야 해요. 구름이 자외선의 20% 정도밖에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나머지 80%는 그대로 통과해서 피부에 도달해요.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계시면 발라주세요. 유리창도 자외선 A는 통과시키거든요.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땀이나 마찰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가 벗겨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시 발라주셔야 해요.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기미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외선에 더욱 민감하거든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검버섯은 피부 문제니까 화장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몸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해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에도 좋고 검버섯에도 도움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연 종합 비타민인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엽록소가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요.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서 검버섯 개선에 도움이 돼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시금치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생으로 드실 때는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C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자체의 자외선 저항력이 높아져요. 마치 몸 안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죠. 또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줘요. 하루 한 개씩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세요. 당근과 사과의 조합은 정말 좋아요. 사과의 펙틴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져서 더 좋아요. 세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는 정말 뇌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 피부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상처 치유도 도와줘요. 하루 5개 정도를 아침에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좋지 않아요. 호두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떫은 맛이 싫으시면 30분 정도 물에 불려서 드세요. 떫은 맛이 없어지고 소화도 더 잘 돼요.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호두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3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자외선 손상을 막아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티로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것도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천연팩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 안에서는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외부에서는 천연팩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안팎으로 관리하시면 검버섯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상태도 많이 개선될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효과적인 방법일수록 주의사항도 많잖아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몸에 좋은 천연 재료라고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천연팩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손등이나 팔 아래쪽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서 10분 정도 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즉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시거나 패치 테스트를 더 오래 해보세요. 두 번째, 레몬팩이나 식초가 들어간 팩은 반드시 밤에, 특히 잠자기 직전에만 사용하세요. 비타민C나 산 성분이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를 광독성 반응이라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팩의 빈도를 지켜주세요.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매일 하면 피부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피부도 휴식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산 성분이 들어간 팩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팩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오세요.
2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더 짙어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질 때는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피가 나거나 가려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런 경우는 악성 변화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6번째, 다른 치료와 병행하실 때는 주의하세요. 만약 피부과에서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처방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천연팩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성분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천연 요법들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가족분들 중에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실패했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워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보너스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활용하시면 같은 방법이라도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너스 팁은 팩 전 준비 과정이에요. 팩을 바르기 전에 부드럽게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흡수율이 높아져요. 온찜질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3분 정도 올려두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온도에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팩 후 관리예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서 모공을 수축시키고 3분 이내로 수분크림이나 로션, 바셀린을 발라서 보습해주세요. 이때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도 중요해요. 묽은 것부터 진한 것 순서로 발라야 해요. 토너, 에센스, 크림, 바셀린 순서로 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식습관과의 연계예요. 팩을 하는 날에는 특히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면 피부 속 수분량이 증가해서 팩의 효과가 배가 돼요. 또한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후기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둘째,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레몬 꿀팩, 녹두팩, 바나나 껍질 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셨죠. 셋째, 자외선 차단과 식단 관리 등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셨어요. 팩만 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으신 분들보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 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넷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셨어요. 20년, 30년 쌓인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죠. 다섯째, 정확한 방법을 지키셨어요. 대충 하시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비율과 시간, 주의사항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몇 개월 후에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검버섯이 옅어진 깨끗한 피부로 자신감 있게 외출하시는 모습, 사진 찍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20년, 30년 축적된 검버섯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첫 번째 주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에는 피부톤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되면 검버섯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시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두세 개월이 지나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건강 비밀들로 가득해요. 검버섯뿐만 아니라 기미, 주름, 탈모 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건강 비법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을 개선하는 천연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감추고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실제 사용해보신 후기를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같은 후기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정말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실패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처음에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따가웠어요. 내 패치 테스트를 안 해서 알레르기가 났어요. 같은 경험담들도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많은 분들의 댓글과 요청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위별 맞춤 관리법이나 계절별 관리 방법 등도 준비해 볼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경험으로 더욱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투자하실 시간이에요. 검버섯 하나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 변화는 단순히 검버섯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기고 웃음이 늘어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게 될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거고 친구들은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부러워할 거예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실천하시고 한 달, 두 달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아름다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검버섯이라는 작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지혜를 쌓고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주름과 점들은 모두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더욱 자신 있게, 더욱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한 특별한 내용들이거든요. 주름 개선 비법, 탈모 예방법, 건강한 식단 관리 등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